전두환이네. 네. 이 군사 쿠데타를 준비한 거예요. 이 군사 쿠데타를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하나의 반전. 가설이 성립되는 자신의 것 같아요. 상관들일 텐데. 뭐 수용 안 하겠죠, 윤석열 쪽은. 또 행패 부리겠죠. 오늘 변론은 역대급의 구질구질하고 비루한 변론을 하지 않으실까. 변론에서 좀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그것도 스스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민들을 그 반일 그 운동 벌이면서 토착 외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잘못됐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에이, 근데 경중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칼 들고 계엄하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근데 토착외구라고 하지 뭐라 그럽니까? 뭘 검사 나부랭이를 탄핵까지 해야 돼요. 감사원에서 저기 뭐 공무원 징계하면서 해임하면 되지. 이거 자체가 저는 검찰 독재 뿌리가 아직도 우리 헌법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일이 아버님이 벌어졌다. 싸움 딱 맞네.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랭이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룸이 생긴 건 확실하고 그 룸을 먼저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가지고 네.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이게 이번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제작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기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제작진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또 오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또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예. 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연료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계신 우리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JTBC는 장르만 여의도 시설 장비를 보강하라.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카메라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어디에도 잘 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저도 그럴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출간 지금 곧 이어질 텐데 정프로의 또 시대유감과 맞붙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또 판매 아마 예민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출간이 언제죠?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뭐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예약했는데 네. 이미 뭐 전 도서 1위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신문을 안 보시나? 방송도 안 보시고? 아니 제 거 좀 같이 1+1으로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제일 좀 어디 쿠팡 뭐 이런 데서는 네. 여기다가 한동훈 대표 책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아. 옆에다가 이재명 대표 책이나 뭐 다른 분들 책 그 조국 대표였나? 관련 상품으로. 같이 이렇게 붙여서 막 파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거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책 이렇게. 보셨어요, 참? 저는 내용은 알죠. 그렇습니까? 재밌습니까? 뭐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네. 아마 잡으면 못 놓을 겁니다. 나오면 이렇게 막 뭐 거기에 막 저 기사 쓸 거 굉장히 많습니까? 뭐 기자들이야 뭐 우리 기자들이니까 네. 기사 쓸 거 많겠죠.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면회 3시간 하고 오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시간은 첫 번째 했고 예. 두 번째는 1시간 반. 그렇습니까? 그 제가 나오자마자 박범계 의원이 하느라고 어. 제가 박범계 의원 때문에 시간이 좀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근데 그렇게 면회 같은 거 하시면 뭐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그러세요? 뭐 좀 넣어드리죠. 영수증도 넣어드리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여러 가지로 힘드시니까. 그렇죠. 네, 그건 예의죠. 네. 적용 갈 때. 그리고 제가 좀 네. 전에 그 한동훈 전 검사의 책 예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 검사라고 그러세요. 검사 전 검사 맞잖아요. 전 검사는 맞지. 네, 내일 모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에도 다 빼셨던데 꼭 그걸 이렇게 일부러 넣습니다. 제가. 찝어주시고. 네, 자신의 정체감을 정확히 파악하시라. 저는 정치인 책 안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책 쓰셨잖아요. 저도 책을 저는 사서 본 건 처음이네요. 그런 류의 책들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전공책 쓰지. 네. 정치인의 책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잖아. 안 팔리더라도 저는 뭐 자존심 있는 사람. 제가 그 출판 기념회 사회도 보셨죠. 제가 또 진행해드렸죠. 네. 저도 갔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여기 사회 보시고 제가 50만 원 내고 여기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기뻐하시고 그래요. 메인 게스트는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였죠. 네네네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떨어졌다는 소문이. 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네. 그때 되게 그리고 좋았죠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금 최윤경 기자의 휴가로 매우 예민해 있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래도 기쁜 말 많이 들어오네. 신혜원 예쁘다밖에 없네.
좋겠어요. 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아니 지금 뭐 예민해 있다 그러길래 내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그렇습니다. 칭찬. 성정이 여- 예민합니다. 여기 영희야 오늘 종혁이 그러기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 그렇기 쓰러져야 되나? 그런 거 있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3대 1로?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대망의 그날입니다. 네. 오늘 11차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이고요.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증거 조사하는 거 좀 남은 게 있다 그래요. 그거 먼저 좀 하고 네. 양쪽 입장 한 2시간씩 듣고 음.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 코너란다. 순서로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 본인이 쓴 최후 변론서를 이제 읽을. 무슨 얘기 할 건지가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무슨 얘기할지보다는 그 얼마나 길게 할지 그 분량이 아.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상황이긴 그러네요. 한데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뭐 막 하야 얘기도 있었고 임기단축 개헌 얘기도 있었고 막 하고 뭐 네네. 대국민 사과도 담길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그 개헌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냐 여러 관측도 나왔고 네. 심지어 여권에서 좀 뭐 개헌이나 이런 얘기를 좀 담으라는 요구까지 좀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어요. 아, 네, 개헌에 임기단축 개헌, 예. 뭐 하야 뭐 이런 예, 얘기 같이 하면서 예. 40분 분량으로 준비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근데 대통령이 지금 개헌하자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무튼 그 하야 얘기는 일축을 했고요. 네. 대통령은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니다.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인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우리 갑자기 그런 거에 터지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 어저께 중앙일보 보도에 그 네. 대통령 변호인단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핵심 네. 측근이라고 하는 변호인이라고 아예 지칭을 했던데 그 네. 인터뷰에 보면 이제 구질구질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나 이제 이런 거를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재차 좀 설파를 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와 화를 참고 있다. 지금? 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탄핵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에 주관적인 거부감이 있다. 계엄의 불가피성 당연한 거 아니냐.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였다. 얼마나 야당이 깽판을 쳤냐. 언론이 그런 폐악질을 제대로 견제 혹은 비판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한 건데 대통령만 이상한 일 한 사람 돼버렸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이제 오늘 뭐 오후 혹은 저녁에 있을 대통령의 최후 변론 내용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네. 오기 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진행하는 방송에 제가 출연하고 나서 거기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통령 얘기 뭐 할 것이냐. 내가 말한 그대로 지금 다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한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나와. 근데 그건 사실 뭐 이렇게 예상하기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정도 진짜 얘기할 거는. 너무하네, 너무해. 아 근데 그 본인이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낼 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국민이 더 화가 나면 화가 났지 이 상황에서. 네. 그러나 여튼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것이라고 최측근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김종혁 최고의 시작부터 한숨이 너무. 한숨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뭐 어떤 내용이 저희는 담기면 사실- 네네. 여권에서 가장 좀 가슴이 아프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현직에서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국가가 거의 이제 무정부 상태까지 갈 정도라는 그런 걱정을 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경제도 무지하게 어렵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등장 이후에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의 전직 지도부로서 뭐 국민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뭐 대통령이 일부 주장하는 대로 야당이 뭐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정치라는 건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한 결과가 뭐냐. 그래서 이 결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에 대한 것들은 대통령이 혹은 집권당이 저희가 결과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하시는데 그 변론에서 좀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좌우가 뭐 옛날에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처럼 무슨 양당의 지지자들이 길거리에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그런
위기 일발의 순간이고 네. 그다음에 법원이 그 난입으로 그 습격을 당하는 난동이 일, 있었죠. 이런 것도 뭐 사실 해방 이후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대통령으로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 감행하신 그 계엄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뭐 본인이 어려웠던 것들은 뭐 나름대로 뭐 말씀을 하시겠죠. 뭐 그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바람을 좀 갖고는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사과도 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다음 혹시 선거가 생기더라도 그때 뭐라도 할 공간이 조금이라도 열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뭐 결집했다고 얘기했지만 예. 그때부터 다들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 결집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네, 그리고 네, 또 네.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결집을 하면 그 반대쪽이나 중간지대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뭐 그게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위기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국민의힘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나요? 아니지 않나요? 속마음. 솔직히 이건 내가 그냥 진짜 잘 몰라서 친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아, 돌아오길 바랄까? 당에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뭐 그 사람들의 대변은 제가 뭐 대변인이 아니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는 자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서 전직 최고위원인 제가 뭐 이것을 바란다 안 바란다 얘기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아요. 네, 저랑 비슷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요.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돌아오길 바란다 안 바란다가 아니라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없죠. 예, 많지 예, 않습니다. 예, 많지 않고 이제 기각을 주장하는 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각을 주장하는 거고 당에서는 네. 사실 시작부터 많지 않았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당 지도부나 뭐 관저도 갔다가 최근까지는 헌재 항의 반문도 한 3-4차례 했잖아요. 네. 그래서 편파적으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액션은 했지만 말은 하지만 어저께 이제 권성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겠죠. 얘기를 했죠. 네, 헌재 결정이 나오면 단심제인데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게다가 홍준표 시장도 네. 이제 조기 대선 그 국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이제 나 시장 때려친다 이런 얘기 대선 나간다는 하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는 안전 이별의 단계에 접어든 안전 거죠. 안전 이별이 될까 근데 대통령과 이별은 하되 최대한 피해는 없는 쪽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헌재 결정 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냈는데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메시지고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수용 안 하겠죠 윤석열 쪽은. 그런 그럼 사람 어떻게 아닙니까? 해요? 안 하면 뭐 일단 뭐 또 행패 부리겠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뭐 그런 절차적 문제 것까지는 안 가길 뭐 바래야지 이런 되는데. 거 또 따질 것 같고. 그러면 전 예. 오늘 변론은 역대급의 아까 구질구질하고 비루한 변론을 하지 않으실까. 뭐 그래요? 실가도 취소할게요. 전 이분한테 높임말도 쓰기 싫어요. 그리고 저도 뭐 반성도 합니다. 이런 분이 고위직 검사로까지 진출한 것도 저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그 인격적인 부분, 실력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과정이 네. 민주당 정부에서의 역할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네. 저는 뭐 제가 자기 반성하는 게 한편으로 그 정도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분이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까지 올린 것도 잘못이다. 잘못이고. 그래요. 여러 단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 시켜줬지 않습니까? 반성합니다. 예, 반성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반성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박진영 텐데. 반성하는 의미로 손 그래서 한번 제가 하게 오죽했으면 요즘 양손 들어요. 윤석열 검사 시절에 대구지검에서 무슨 일을 했나 뭐 이거 제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탐문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었는지 그래요? 진짜 한번 뭐 찾아보고 싶어요. 아, 그럼 좀 들으시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세도 하는구나. 나는 뭐냐? 늘 열심히 공부하고 맨날 저래. 열심히 저기 결국 뭐야, 자기 얘기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도를 저런 가면-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출세를 했을까? 정도를 가면 안 되네. 네,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보수 욕할 생각도 없고 제발 윤석열 씨를 버려주세요.
그럼 제가 포인트 몇 점 쌓은 거 드릴게요, 진짜. 이런 생각하고 싶어요. 아, 버려달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용 원장님이 어때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저래요. 요즘에 좀 좋으시구만. 갱년기예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남성 갱년기가 저런 거다 내가 딱 옆에서 네. 느껴요.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그것도 아무한테나 아이고, 주어진 게 아닌데 뭘 감사하죠. 그렇게. 저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다 우리 저기 아, 근데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지하게 받아서 아니 정영진 아닌데 이게 프로를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맨날 저 얘기해야 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아주 잘 되면 정프로한테 출연료 지금 올려드릴게요. 고마움 전하고 저 있는데 정프로한테 인생을 두고 고마워합니다. 정프로를 제가 뵌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왜, 아유, 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니 뭐 저기 사회 봐줘서? 사회부터 해서 힘들 때 늘 저 또 격려해 주시고 착한 것 같긴 하더라, 확실히. 예. 착한 것 같긴 하더라. 착하다고 해주세요. 네. 착해요, 착해요. 근데 네. 만약에 네. 이게 인용이 되면 네.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수용한다는 거고, 근데 변호인단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일부 지지자들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예. 그때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랬나요? 어쨌든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승복은 하겠다라는 맞아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뭐 아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론전을 전개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 불복 집회, 선동 집회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는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서부지법 폭동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집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 뭐 보수 유튜버죠,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루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있죠. 그거 그냥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재가 잘못 결정 내리면 국민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이제 보수단체 추천으로 이제 선거방송 심의위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SNS에다가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을 묘하게 썼네. 탄핵이 예.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뒤에서 예. 두 단계 정도 이 살짝 사람이 꼬았네요. KBS PD 출신 한정석 씨라는 사람이죠. 네. 예. 지금쯤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횃불과 가스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가스통이요? 정상이다. 이런 미쳤다, 말을 진짜. 또 했습니다. 한강이 아까진 게 아니고 뭐지 빨간 양 푼다는 이야기인가 진짜. 근데 이런 발언을 사실 네. 전하면서도 좀 저희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좀 우려가 있죠. 이 발언을 이제 전하는 게 비판하려고 전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선고일이 잡히면, 아직 안 잡혔는데 잡히면 그날 이제 경찰 총동원령 뭐 가포 비상인가 이제 이걸 내리는 걸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예전에 같은 뭐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이걸 따르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 있는데, 요즘은 나는 그냥 온라인에서 내 의견 피력한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고, 이 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해서 나는 그냥 행동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서로 책임을 좀 미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볼 이 필요가 있지 사람들에 않느냐. 대해서. 네. 네. 뭐 내란 선동죄라든가 또는 폭력 소요 선동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과잉 과격한 언사는 네. 허풍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른바 슈퍼챗이라든가 코인팔이를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류 최고의 선동가라고 하는 히틀러의 선동을 들어보시면요, 네. 생각보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사 여구를 쓰고 말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도 아니에요. 히틀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아니 극우가 아니고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이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앵벌이. 정치적 이 극병기를 난동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또는 기회주의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네.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극우가 뭔지 한번 발언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극우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여기서 한번 해봐요. 제가 봤을 때. 극우의 발언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좀 더 나가서 인종주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 혐오까지 가지 않는 한계선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차라리 윤석열보다 김문수를 추종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나마 만약에 그나마 김문수는 제가 봤을 때 극우 같아요. 뉴라이트만 싹 빼면은. 네. 참 그건 희한해요. 그 민족주의적인 게 이제 보통 극우나 뭐 이쪽인데, 우리나라는 또 진보에서도 또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진보 아닌 거지.
거기도 아니다. 진보 아니죠. 예. 진보는 원래 코스모폴리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민족주의 아니에요. 참 하여튼 섞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도한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가고 그것이 어떤 다른 외국과의 관계나 또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무슨 뭐 죽창가를 부르고 민정수석이 네. 그 민족주의네 그분은.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이순신이 12척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 불매 운동을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토착 외구다. 아 민족주의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게 있잖아요. 아 민주당이 중도 민족주의 정당이네요. 그게 무슨 네. 중도민족주의.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길거리에서 있죠. 얘기하는 거 정말 그거 옳지 잘못된 않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 못지않게 그 이전에 그걸 비판하려면요 민주당은 그것도 스스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민들을 그 반일 뭐 그 운동 벌이면서 그 토착 외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잘못됐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근데 경중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칼 들고 계엄하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토착외구라고 하지 뭐라 그럽니까? 두 분이 싸우세요. 저는 난 맞을 거야. 토착 외구로 갑니다. 이게 보통 토착 외구는 뭐죠? 어떤 사람들이 토착 외구예요? 우리 넘어가요. 아니, 그냥. 넘어갈까요? 근데 네. 우리가 노노재팬 당시를 기억하잖아요. 좀 과열된 분위기가 있긴 과했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했어요. 일본의 네. 그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아. 있고 하니까 이제 너무 거기에 화가 대한 나서. 대응 차원이었던 건데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이제 뭐 네. 일종의 주장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중 정서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탄핵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까지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저는 있긴 하죠. 네, 좀 예. 제가 이해가 안 간 요즘 드라마 같은 거나 혹은 뭐 이렇게 사극이나 이렇게 중국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뭘 드라마를 보면은요 꼭 나쁜 사람들이 먼저 도발하고 먼저 막 괴롭혀요. 예를 들면 노영이가 박진영을 이 나쁜 놈 죽어라 이러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다가 박진영이가 반격을 해갖고 나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나를 쓰러뜨렸다고 하면서 더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맞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거야. 모든 방송에서 저를 뭐 어. 막 맨날 싸우는 패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늘 보세요. 제가 먼저 공격당해서 대받아쳤죠. 지난번도 맞죠, 그죠? 맞아요. 뭐 모 의원님하고도 모 전 의원님도 그렇고 먼저 공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맞아. 근데 어쨌든 그건 지금-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쓰러졌다, 이렇게 나를 쓰러뜨렸다 그러면은 너가 먼저 잘못해서 쓰러지게 된 상황이 되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겠는데 이 쓰러진 내가 먼저 도발해놓고 내가 쓰러져놓고 저놈이 나를 쓰러뜨렸다고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변명을 못하고 난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을 먼저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는 그 거예요. 요즘 드라마 트렌드예요. 그 약간 좀 이상한 드라마들이 그러긴 한데 아. 나는 그런 게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그게 이 정권에서도 혹은 이 정치한데도 많이 나타나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항상 그 시발점을 봐라. 발음 좀 조심해 주시고요. 토착 외구 얘기하셨는데 토착 외구라고 쓰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옳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말이 나오게끔 했던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씨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경우가 다른데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는 건 있고 네. 하여튼간 저는 그런 억울함이 조금 있다. 네. 사람들에게는. 아니 근데 저는 그 기자 생활하면서 쭉 보면 역사가 돌고 돈다 그러더니 네. 야 결국은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토착외구 논란이라든가 지금 중국에 대한 네, 어떤 네. 증오감 같은 것들이 그 잘못된 민족주의의 전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은 저는 2008년도에 광우병 취재해봤었거든요. 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고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런데 증거 제시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전선동을 해서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게 해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네.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그때 당시에 광우병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서 먹으면 이제 다 뇌송송 머리 그 뭐 구멍 탁 뚫린다고 주장했다는 거를 네.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있어 제가 보기엔 한 5년 10년 지나면 야 나 그때 부정선거 주장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라질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광우병은 30개월 원령 이상 미만 이거 가지고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야 우리가 검역 주권을 하자는 거지
내가 언제 그 미국소 먹으면 그렇게까지는 과학적인 건 얘기 안 했어. 지금 부정선거하는 분들 똑같아. 아닌데. 중국에 대해서도 네. 야 이거 위험하다고 점검해 보자는 거였지. 우리가 무슨 증거 있다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같이 평가를 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정책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끝나고 30개월. 미국 소고기 한번 사시죠. 그 제일 아니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30개월 원령 관련해가지고 네. 그 소 수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랬던 거고 네. PD수첩에서도 그 당시 그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나왔던 거고 다 무죄 받았잖아요. 왜 이상하게 엮으세요 자꾸? 갑자기? 저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 이 뭐 먹는 문제라는 부분에서 민감도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선거 부정은요 사실은 체제 부정입니다. 음. 우리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요. 대한민국 공직 세계 전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체제 부정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과거에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그런 주장했을 때도 제 현장에 가서 제가 반박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아,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아. 공직자들을 전부 다 부정의 공범자로 모는 것이다. 2012년도에 예, 예, 저는 그런 걸 주장을 김어준 씨가 그 더 플랜이라는 그 영화도 만들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K값 상수 K값. 어쩌고 누가 했는지 얘기했을 모르겠지만 때. 그분들을 달래려고 그때 제가 기억에 아, 진선미 그래요? 의원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왜냐하면 제가 네. 선관위 담당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맞다. 예. 그때 당시에는 또 그 부정선거를 꽤 믿는 분들도 꽤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진영이 좀 다르지만. 아니 이게 다 박진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네. 마찬가지인 게 네. 그 김어준 씨가 그 주장을 할 때는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만 펄펄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22대 할 때니까 그때는 민주당에서 펄펄 뛰고 우리 당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 왔어요. 왜? 근데 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러면 네. 아니 뭐 솔직히 우리가 졌는데 그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저렇게 떠드는데 우리가 뭐 그거 아니라고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양당의 당리 당략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저희 행안위 간사했던 의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진선미 의원이 네. 현장에 나가서 설득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아그 그런 일이 지지하시는 있었습니다. 분들에 예, 대해서 예, 지지자들 물론 있죠. 해산을 근데 시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근데 분들도 지금은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다수의 중진 의원들, 대권까지 보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동조한다는 실어주고 것이 있다. 더 큰 문제인 네. 거죠.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도 저도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예. 저는 심지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저는 영원히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 올려놨어요. 그렇죠. 김종인 그 최고님 좋아하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그 말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얘기를 못 해요? 그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 때문에 그런 표가 거죠. 되니까. 그거는 뭐 표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민주당도 없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 그럼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좀 잘 이해가 안 안 되거든요. 되지. 지금 나경원 의원 방에서 그 공지를 하나 때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공지를 때렸어요? 공지를 내렸는데 네. 그 대통령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간다고 하네요. 오늘 예. 아. 헌재에 직접 나경원 의원이 가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에게 되게 핍박받는 핍박의 아이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면회 가서도 권성동 번영세 제치고 나경원이랑만 얘기했다 그러고 원래 그래야지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간설계 빼놓고 표되면은 아니, 바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니, 국회의원 되는 거야. 다음 국회의원 저 어떤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영향을 아니, 지지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생각을 거기에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도 정치하셔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느낌이 어떤 댓글 정치야. 나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보수라고 생각하잖아요. 별 생각이 특별히 없어. 네. 출세하고 싶어. 그 댓글이 왼쪽으로 달리면 왼쪽으로 와 가고 댓글이 오른쪽으로 달리면 오른쪽으로 와 가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많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 아니에요? 저 그래서 요즘 김문수 의원 칭찬하고 다녀요. 김문수 의원 분명히 극우가 맞아요. 다만 유라이트라는 좀 매국적 상황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 드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이념이에요. 네. 나머지 분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와는 매우 보기에. 생각이 다르지만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요? 저는 네. 저는 우리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당권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과연 당권을 위한 것인가? 저는 요 네. 타임만 지나가고 나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족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그 빠루 사건 때문에 되게 싫어했잖아요. 네. 근데 그 빠루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나경원 의원의. 네. 원래 그 전에 사실 그러지 않았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조금 과격하게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근데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합리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 하는 행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요즘에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결국 나중에는 다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정치를 오래 하셨고 이 동네에서 워낙 오래 사셨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시고 잘 아시긴 하겠지만 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는 정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김종규 의원한테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그게 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나경원 의원이 네. 네. 사실은 뭐 나베니 뭐 예. 그 일본에 그런 말 가서 되게 뭐 싫어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 굉장히 부당한 뭐, 지적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히로히토 그 국왕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기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야 걔네 나라에서 천황이라고 불러주면 우리도 천황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일본 그 의회에 가서 그 연설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문화 개방한 게 그 네, 김대중 네, 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류가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죠. 일본 문화가 들어온다고 걱정했었는데 이 겨울 연가부터 시작했고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국수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이건 좀 얘기가 좀 건너갔지만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저는 굉장히 과도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비판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 댓글 따라 생각이 요즘 바뀌었어요. 하고 네. 있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야 저 그분이 그거 자기에 대해서 쏟아졌던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벗어내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벗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이번에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저거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못 지금 벗어 이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난 되면. 다음에 네. 자기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그때 그 계엄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었냐라는 것들이 계속 그 쫓아다닐 텐데 네. 정치인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걱정이 그러지? 좀 많이 되신다. 네, 좀, 네. 좀, 좀 우려가 돼. 원래 제가 원래 좀 걱정해질 친하세요? 이유는 없지만 원래 좀 잘 압니다. 친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그렇게 가깝게 올해 했는데 아니, 이만하면 요즘- 되는데 뭘 요새는 자꾸 저 따졌다. 싫어하는 미래를 거죠. 걱정해 네, 주는 싫어요. 거야. 아 지금 신경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왜냐면 신경 못 나경원 씁니다. 의원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이게 여론에 보여지는 거랑 또 기자들이 아는 네. 의원이랑 또 되게 다르잖아요. 다정하잖아요, 상냥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정무 감각도 있고 선을 되게 잘 뭐 이렇게 타요. 그래, 줄타기 그게 잘하시고. 소신과 철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선잘 탄다는 그러니까 게. 차라리 예. 차라리 이제 그런 거였다면 오히려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맞아야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네. 뭐 특히나 아까 우리 뭐 현중 얘기도 했지만 그 중국인들 헌재 그 음모론에 약간 뭐 같이 그런 공직자 임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저 법안 발의하겠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고 막 그런 말도 함부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탄핵되는 사람이 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거를 네. 짧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헌재가 진짜 바쁩니다. 바빠. 네. 탄핵 심판이 너무 많은데 많아.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입니다. 왜 탄핵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네. 검찰이 한 4년인가 계속 수사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때렸잖아요. 근데 관련된 당사자들은 다 이제 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로 불기소. 이거 부실수사? 부실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시에 야권에서 탄핵을 했고 이제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 일이었어요. 이제 검사 측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 서면 조사도 했고 대면 조사도 했고 계좌 조사 다른 사람 했던 것만큼 우리 다 조사했다. 네. 그리고 황제 조사했다고 하는데 영부인의 신변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 애초에 그 방문 조사라는 뭐 말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어찌됐든 6년 동안 검찰이 뭉개던 사건 우리가 어쨌든 하지 결론 않았냐? 내린 거 아니냐라면서 네. 뭐 약간 뭐 그 최부장 검사관 약간 울먹이기도 하고 네. 이참- 울먹였어요? 네, 울먹였어요. 네, 약간 목이 맨 뭐 그런 그래요? 더라고요.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권을 좀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 그러니까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 소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연히 뭐 국회 측에서는 반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검사 3명. 네. 요건 이제 네. 기각 예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기는 저는 하던데. 기각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뭐 아마도 만장일치 기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탄핵이었고 그렇게 탄핵을 남발을 하니까 그 반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 29번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민 장관도 그때 탄핵을 했었는데 네. 그때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
증거의 문제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 장관 같으면 원래 정치적으로 사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대로 봤을 때 그 네. 사임. 도덕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억지로 최대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를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게 이창수 정당화되지는 못해요. 뭐 어쨌든 이창수 씨라는 분도 윤석열 정권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뭐 우리 헌법 나중에 한번 고친다면은 뭘 검사 나부랭이를 탄핵까지 해야 돼요. 감사원을 국회에다 갖고 와가지고 감사원에서 저기 뭐 공무원 징계하든지 해임하면 되지. 이거 자체가 저는 검찰 독재 뿌리가 아직도 우리 헌법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박 원장님 벌어졌다. 싸움 딱 맞네.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랭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해임하는 게 문제 있으면 그냥 해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이제 대통령 임명권자가 이제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감사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염치가 없는 게 보통 자기 부하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이제 이상한 소리 자주 하시는 김두관 의원님 이상한 행안부 소리 장관 자주 때 행안부 장관 할 때입니다. 네, 네. 그때 농민 시위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때 해임 건의안 냈어요. 네. 해임 건의안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사표냈어요. 대통령에게 문제를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거야. 법적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회가 정치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취임할 때부터 뭔가 문제 생겼다고 해당 공무원 혹은 뭐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그냥 책임지고 두루뭉술하게 그만두는 거 이건 나 싫다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고도의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행위라는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건 그 거죠. 여론이 민주주의인 거고 사실은 그것을 제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받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 네. 최고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그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을 헌법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것은 뭐 정말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조금 그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탄핵 소추돼서 올라갔더라도 사실은 탄핵 인용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여기 나오는 사실 이창수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지난번 이진숙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진숙 같은 경우는 사실 탄핵되었어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반되는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딱 명확하게 무조건 탄핵이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4대사가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창수 씨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회 측 탄핵 소추단이 준비를 조금 덜 한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요건 자체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탄핵을 쉽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야당에서 올릴 정도까지 됐다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우리는 좀 의미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네. 탄핵 사유 보세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박성재 장관이 이걸 막을 수 있나? 지금 국회 박성재 본회의- 장관으로 넘어가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검사 탄핵 세 아니, 명이었고 마찬가지인데 예, 검사니까 예, 예, 검사 예. 출신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법의 지배라는 걸 도대체 여야 정치권에서 뭘로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지배. 예, 그 rule of the law잖아요. 네. 근데 rule by the law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으니까 나 그거 무제한으로 행사할래. 내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야 비상계엄 법에 있으니까 내가 비상계엄 해도 되지. 자 내가 탄핵 법에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지. 그래서 각자 법이라는 걸 내세워서 법조문에 있으니까 나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정말 저 삼류 국가로 가는 거예요. 네.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제가 뭐 비상계엄 저는 뭐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한 거 별로 잘한 것도 없어요. 탄핵을 그렇게 무더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나 대행 5명 한꺼번에 탄핵할래라고 얘기하면서 법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다 할 수 있어라고 주장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 안 시켰으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같은 거는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됐을 겁니다. 한덕수는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 나라를 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아니 진짜 맞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 안 시켰으면 네.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 어쨌든 재판관 뭐 3명 안 한 건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2명이라도 아마 임명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나라가 짧게만 더 그거 혼란스럽겠죠. 아세요? 네. 그 룰 오브 로라는 게 우리하고 일본에서만 법치주의로 해석되는 거. 원래 이거는 전통적으로 입헌주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컨스티튜셔널 위주. 입헌주의. 이게 뭔가 하면은 너무 이 인간적이야.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 네. 이른바 바이마르 이 나옵니다. 질서 유지, 법은 질서 유지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네. 라는 사고가 이제 나치로 흘러가고 일본 제국주의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입헌주의는 뭔가 하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질서 유지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었던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었던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탄핵되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적 권한인데 그것을 침해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한덕수가 룰 오브 로를 위반했다. 이런 부분에 하고는 또 다른 고차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법에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법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 법 안에서만 행사하라는 거의 것이 원래 취지예요. 네.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 자기들이 지켜야 될 법을 국민들한테 야 여기 법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해. 법 앞에 라고 평등이죠.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되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 법 내에서 최대한 다 쓰라고 그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현재 문제가 생긴 것들은 그 법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다 쓰다가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네. 제대로 된 그럼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타협, 그렇죠. 화합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국회 없앴어요. 국회 없애고 검찰들하고 법원 데리고 와가서 회의해가지고 다 결정하라고 법에 했어요. 의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통치한다면, 그러니까 네. 룰 오브 로는 잘못된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하는 거라니까 네. 그거는.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요 관련해서는 짧게만 소개만 네. 하겠습니다. 어저께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고요. 이제 탄핵 소추된 지 74일만 2달 반 만에 첫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건데 직접 나왔어요. 나왔고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하고 나서 나중에 뭐 안가에 뭐 다 같이 장관들이 참여하고, 모여가지고 네. 뭐 이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감정법 그러니까 증언을 거짓 증언을 했다 증언감정법 위반이 있고 마지막에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어요. 근데 네. 요게 그때 이제 대정부 질문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였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서 약간 이제 야당 의원이니까 설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성재 장관이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좀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 째려보고 이제 본회의장 먼저 이제 끝나기 전에 이탈했다 가지고 이제 요 세 번째 조항을 든 건데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이 따로 소추의 사유로 주장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고 탄핵 소추할 때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이것도 지금 소추의 이유가 되느냐? 네. 그런 그런 거 거 유권위를 넣은 거냐? 넣은 거냐 아니다. 사유로 네.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국회를 정상 이제 참작해달라고 넣은 무시했다는 거냐. 그런 정황에 해당이 된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국회 측 대리인에서 그 정황을 얘기하는 거다. 네. 네,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준비기일에 워딩들이 있었다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JTBC가 또 단독 보도를 크게 냈는데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아주 자신들의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 별 3개잖아요. 예. 근데 별 4개들을 막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합니다. 메모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정영진 오늘 진행 별로임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괜찮다. 영 오늘 감이 살아있지 않은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치. 오래 가기 힘들 것 같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동의함 이런 거. 본심이 계속 나오네. 예시를 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 보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계엄이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모의가 됐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그 핸드폰이 군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던 메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막 암호처럼 막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지난해 11월 5일에 쓴 메모예요. 그 리더십 불충분, 조기 교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교체 대상자 히읗, 이응, 지읒, 연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부사령관을 와.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별이 몇 개야 이게 지금? 네, 4416입니다. 오, 다 포스터들인데. 예, 예. 대단하네. 그러면서 특히 그 이응 네. 박안수 육구참모총장이 이제 나중에 계엄사령관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선다. 아, 라고 하면서 박완수 육군 강호의 참모총장에 사례를 대해서. 참고하래.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지읒티귿 비읍시읒도 있고 또 막 그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평가를 한 다음에 누구는 보안 위험 인어로 그러니까 인어로 들어오면 안 됨. 아, 이너서클 안에는 끼워주면 끼워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엄 논의의 핵심으로 끼워주면 안 됨. 아. 그다음에 우리 노 변호사님 언급하셨던 그 강호 있잖아요. 네. 강호필. 강호를 들어가면 예, 거기서 보면은 뭐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게 무협지 나오는 강호가 아니고 아닙니다.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 사령관을 네. 뜻하는 말인데 이제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가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계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나는 사표 써서라도 맞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쳐낸 거죠. 그 계엄 모임 이 안에 못 과정에서 들어오게. 이제 그런 걸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좀 묘사를 하는 네. 이런 정황들이 이제 메모를 통해 이분이 네. 전두환이네. 아, 여기 방첩사령관 옛날 보안사령관이잖아. 아. 이분이 또 방첩사 가서 전두환 사진도 그렸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 군사 쿠데타를 준비한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전두환이 이러잖아요. 정승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죠. 아. 참모총장 아웃. 그다음에 장병환 장군 아웃. 정우성 장군 잘생겼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다 짠단 말이에요. 네네. 이 군사 쿠데타를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하나의 반전. 가설이 성립되는 자신의 것 같아요. 상관들일 텐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쿠데타죠. 그래 상관들을 날려보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거를 멤버들을 좀 누구한테 추린 것 같아요. 예. 누구한테 저거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이 모르죠. 본인이 네, 그냥 쓴 정리를 거지. 해놓은 것 근데 같은데. 본인이 그냥 저렇게 정리만 해놓고 말았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국방장관한테 저런 줬겠죠. 건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영현한테. 네, 자기가 네. 다 만들어가지고 위에 보고를 했고 그게 그렇겠죠. 대통령에게 들어갔을 거란 얘기고 결론적으로 저 내부에서 누구는 이너 누구는 아우터 이렇게 가지고 정리해서 네. 향후에 이제 이 정리를 좀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뭐 북풍을 유도한 듯한 그런 표현들도 좀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 메모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적의 행동이 먼저이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야. 적의 이것이- 행동이 먼저고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맞다고 이제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럼 딱 이 문장만 보면 약간 일종의 뭐 우리 뭐 오물풍선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북한의 공작을 유도해서 뭔가 이거 계엄 상황으로 끌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되는 대목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에서 이걸 다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런 상황이 와야 되니까 계엄 못 한다는 거라고 나는 주장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앞에 그 과정이 있으니까 계엄을 반대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했었어라고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면은 여인영 말에 얘기를 의하면 하고 있죠. 윤석열이 여인영 말을 안 듣고 불법 계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여인영을 되지 않습니까? 반대했으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죠. 자, 네. 자, 적이 쳐들어와야지 사실은 이 사변이라든가 이래야지 비상계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네. 비상계엄의 성립 요건이 윤석열은 아예 안 지켰다. 이건 여인영이 자백한 거네. 예. 네. 하여튼 아까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나 그동안의 공로가 있으니까 갔을 텐데 야, 이 계엄 이런 거 하는 건 난 안 된다. 차라리 내 사표 쓰겠다고 할 정도면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강호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계엄을 보면 계엄이 실패한 이유 중에 그 군인들의 뭐랄까 그 거부 양심?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방첩사에서도 처음에 그 법무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경찰도 거기 경호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때 그 들으면서 국회로 갔을 때 국회로 갑시다 그래서 국회로 갔는데 국회가 문 봉쇄됐습니다 이래갖고 당사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국회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 공소장을 보니까 네. 봉쇄를 해놓고서 안전계획관인가 누구가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고 얘기해서 15분인가 20분 동안이 풀렸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서울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다시 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들을 공소장들을 쭉 보면 수많은 군인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몇몇의 정치 군인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중령 대령 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민이 막 총을 뺐는데도 가만히 피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죠. 네,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잊혀졌던 하나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당시 그 현장에 당시에 계셨죠?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청문으로 들어올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막았잖아요. 예. 열어주라고 뒤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접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한동훈 대표 들어와야 돼. 한동훈 들어와야 돼. 그랬던 사람이 저고 그 당시에 한동훈, 장동혁, 김종국 최고도 같이 올라가셨죠, 그죠? 네, 네.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잖아요. 네. 옆에서 한동훈 제가 아. 몇 명이서 연호를 그러니까 외쳤죠. 항상 기승전 네. 자기야 모든 얘기가. 현장에 있었거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친한계 텔레그램 방으로 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나 김상현 들어가. 의원이 왜냐면 계엄 해제를 해야 되니까. 가보세요. 계엄 해제를 해야 언더에 되니까. 거기 가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이런 내용들의 메모가 지금 JTBC에서 확보가 됐고 이건 당연히 검찰이 지금 현재 확보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요 소식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언급만 할게요.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이광호 경호본부장 경찰에서 영장 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3번 반려했잖아요. 기각 반려. 근데 이제 서부지검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근데 3번 반려가 되니까 검찰에서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고검에다 한다. 그래서 서울 고검에 이제 바꿔서 지검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고검에 한번 신청해 보겠다. 네. 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장 반려 사유가 매번 3차례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 다 체포가 됐으니까 뭐 이제 같은 범죄 우려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증거 인멸의 인멸 우려가 우려가 없다가 없다. 했다 계속 바뀌었는데 네. 어제도 저희가 전했지만 당시에 이 김성훈 차장이 그 비화폰 정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안 안 됩니다. 된다고. 법적 문제 생깁니다 해서 보고서까지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보고서도 검찰이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기각이 되니까 검찰이 이제 고검으로 좀 승부수를 이게 던졌다. 형사법에 규정이 있어서 네. 네, 형사법 221조 5에 보면 네. 오늘 아마 그 영장 책임자가 심의위원회. 국회에 나오잖아요. 예, 예. 통신 책임자가 예. 그 경호처의 통신 책임자가 국회에 내란 나온다고 국조특위. 하니까 나올지 네.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나오면 아마 증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비화폰이 지금 잘 보존이 돼서 증거가 삭제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나요? 포렌식 하면 나온답니다. 그거 다 나오나요? 네, 근데 자동- 너무 오래되면 예, 안 예, 돼요. 근데, 근데 지금 많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 삭제는 됐는데 이제 네. 경찰에서 어쨌든 그 김성훈이 지시는 했지만 실제로 삭제는 안 된 걸로 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긴 했어요. 여기까지 네. 전하겠습니다. 예. 경호처 직원들도 네. 부당한 명령 같은 거 지시는 좀 잘 컨트롤 좀 해야 될 텐데 약간 네.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아유 시간이 없습니다. 명태균 전문가가 또 계시기 때문에 명태균 얘기해야죠. 네.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직전인 5월 9일.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대통령이가 그거 내가 당에 얘기했는데 말 잘 안 듣네 했던 그때 네네. 통화 한 1분간 이루어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 같은 느낌의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막 씨의 물어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네, 몸이 요새 좀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공천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거죠? 예,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친분을 이용해서 이제 김영선 공천을 부탁을 했고 대통령은 직접적 공관위를 압박을 한 그런 정황이 육성 녹취로도 좀 확인. 이런 녹취가 꽤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아마 명태균 씨 만나서 얘기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런 녹음된 게 많고 네. 그것이 있다는 거를 용산에 알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계엄이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네. 그다음에 실제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들어있는 게 꽤 있다. 음. 근데 그 동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 네, 네, 이제 네. 이런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식은 하나 전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명태균 특검을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어저께 이제 법안 심사 일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본회의 오르기도 전에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명태균 특검이랑 뭐 이제 상법이랑 두 개 묶어서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라고 아침에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명태균 특검은 결국은 대성용 정치 공작 특검이다. 이제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있는데 국민의힘 다 인지수사 해가지고 다 그냥 뭐 포토라인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거부권을 요청을 했다. 요 소식까지. 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프로TV에 출연을 했죠. 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용들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좀 넘어갈까요? 내용 보기 전에 저 대기실 사진이죠 저거. 저것도 나옵니까? 저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 아하, 정프로의 저런 모습을. 거 나오면 안 저, 되는데. 저 정부는 각도가 모든 분에게 공손해요. 전 국민에게 공손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각도가 엄청난데요. 저 아하. 각도가 엄청나요. 아니 제가 키가 커서 그래요. 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른 대선 주자들도 나와요? 다 나오죠. 네, 다 나오는 거구나. 얼마 전에 네. 뭐 유승민 맞습니다. 전 의원도 나왔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 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고수하는 게 그게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우리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기업의 규제 같은 것도 좀 많이 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한 집을 소유한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징벌적 과세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돈 이런 열심히 벌어서 비싼 집 한 채 사가지고 실거주하는 거는 네.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냅둬야 되고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크게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과거의 기준을 유지하다 보면 올라간 물가, 올라간 임금 따져 보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지. 증세가 된 거다. 네, 증세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강제 그것도 좀, 증세 당했다. 네,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바뀐 상황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현재 있는 코스피 지수는 아마 3,000은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다. 이런 표현도 좀 했었고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이제 좀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원래는 이거 자본시장법 이걸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상장사들에 대한 법적인 뭐 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 국민의힘이 이쪽에 잘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상법으로 더 상위법인 상법으로 간다. 상법 개정은 법사위에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것들이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워낙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얘기가 이제 기억나는 어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혹시 배당 뭐 소득세 말씀 주실 거 줄인다. 있으면? 예, 배당 소득세를 줄인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3프로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일단 규제는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번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지 그거보다 더 과하게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행보가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가해졌던 오해 내지는 좀 불만족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세요? 당연하죠. 예, 근데 예.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가 좋다는 걸 깨달으셨구나.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왼쪽으로 가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래 중도 그렇게까지 보수였지. 얘기를 해도 네. 그냥 내 멋대로 마이웨이 하시더니 이제 좀 바뀌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그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언제 우리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 우리 주택 시장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주택 시장을 교란시켜 놨던 것들이 민주당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통렬한 반성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전 지지 발언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넘어오실 것 같은 느낌. 다 같이 통렬- 근데 통렬한 반성하는 제가 건 보기에는 탈당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으로 탈당하고 오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여야 연합 후보인데 지금 독일도 대연정한다는데. 저분은 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누구 박진영 원장이요? 네. 왜요? 아니 뭐 이제 저 이야기 마지막에 하나 오픈돼 드리고요. 있습니다. 네. 계급이 충돌할 때의 정치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제일 잘못한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법 그 하나에다가 노동자의 이익도 담고 자본가의 이익도 담으려고 했을 때 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면 노동자의 법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법에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확대하겠다 이러면 노동자의 이익이 침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노동자의 이익은 그대로 보장을 해주고 네.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모색을 해줘야겠죠. 누군가에게도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 손해 보고 누구는 이득 생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절충은 정치권이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룸이 생긴 건 확실하고 그 룸을 먼저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가지고 네.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이번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이게 보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룸이 당연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건전한 보수들이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당의 분위기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렇게 저 당에서도 엄청 욕을 먹고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또 여기저기서. 이쪽 분들한테 열심히 욕고 양쪽에서 하도 욕을 먹어서 네. 굉장히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당 야당 다 중요합니다만 혈당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 밸런스. 네. 잘 치고 들어오네. 여러분의 당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당 밸런스. 아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다들 드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당 밸런스 닥터워터 당 밸런스 요거 특히 이제 야식이나 달달한 거 드셨을 때 이 죄책감이 막 들거든요. 그 죄책감 없애는 데는 최고입니다. 식후 혈당 네. 억제제구나. 그 물 맛이 약간 좀 텁텁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콤한 거 먹었던 거 나 스스로 한번 좀 벌을 받겠다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벌까지. 아니 단맛이 1도 없어요. 네, 제로 칼로리고 요거 더보기란에 링크에서 구매하셔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드시는 자주 드시는 물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뀝니다. 네. 자, 우리 당 밸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예민한 세 분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토크들 임해주셔서 저희 시청자들도 재밌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 많이 먹고 갑니다.